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문정현 님이 월요일 행복한 아침 건배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뭔 아침부터 건배예요? 월요일이 행복하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문정현 님. 거기에 건배가 붙으니까 새삼 새로워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레드헤어님은 오늘 휴무라서 꽃시장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담을 사고 싶어서요. JB 용담꽃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시골에서 사셨잖아요. 네,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용담 사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가을에 피는 야생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면 아마 제이비도 아실 거예요. 보랏빛, 청색이 도는 꽃이고요. 약간 도라지꽃과 제비꽃의 중간 정도로 생겼어요. 산에 많대요. 가을꽃 하면 코스모스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용담이 비싸대요. 왜냐면 레드웨어님이 사고 싶어가지고 동네 단골 꽃집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비싸서 못 들여옵니다라고 하셨대요. 예. 그리고 그린님 초등학교 2학년 손녀가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송편을 만들자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도 집에서 송편 빚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그죠? 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한 팩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냥 떼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송편 빚고 그러면 좋죠. 가족이 누군가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네, 강추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징가님은 요즘은 추석이 돌아오는 게 신나지가 않고 화가 납니다. 마트에 가면 화가 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물가 때문에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요. 날마다 청춘님 매일 헬스장에서 듣다가 오늘은 서울행 KTX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에 검진 결과 보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좋은 날 되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날마다 청춘님도 검진 결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149님 자전거를 타야겠다고 마음먹고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아침 저녁 1시간씩 열심히 타니까 아침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자전거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타다가 안 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퀴가 사라지고 진짜로 안장이 사라지고 나중엔 자전거가 아예 통째로 어딘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뭐 누군가에게 기부했다 생각하세요. 근데 3149님 결말도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저녁 1시간씩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좋은 변화가 생겼어야 되잖아요. 네. 결론은 아침에 너무 피곤합니다. 다른 운동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전거를 왜 샀어요 그러면 그냥 걷기 하시지 걷기. 자전거 타면서 시선 집중 들으시면 괜찮을 텐데. 사실 속보가 그렇게 운동에 좋대요. 빨리 걷는 거요? 네, 속보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이비도 속보 안 하고 헬스장 가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여름에 속보는 그건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죠? 네. 근데 봄 가을에는 정말 저도 이제 종종 나가거든요. 공원 가서 걷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아침에는 시선 집중 꼭 챙겨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지는 듯 했지만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내년도 입시 증원부터 백지화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만약 참여가 늦어질 경우 우선 여야정으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네, 여야정으로 출발하려면 민주당이 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응할까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하면서 이런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는데 2025학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들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의료계가 빠진 이때는 여야정이겠죠.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느냐, 참여한다고 생산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민주당 입장을 기초로 하면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굳이 민주당이 의료계 대신 총대를 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요.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설령 총대를 맨다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의료계의 설득에 내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럴 여지가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의료계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2026학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내년도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하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물프레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수시 입수 접수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 응해서 여당과 정부와 각을 세워서 뭔가 결과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2025학년도 백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의료계 설득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야정 협의체에 민주당만 참석하는 게 생산적인 결과를 빚겠느냐 여기에 아마 민주당이 물음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잠시 후 여야 입장 들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조율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오늘 아침에 들어온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있어요. 어제 대통령이 여당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대통령실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찬이 1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 자, 여기서 수도권 중진 의원이 누구냐 이게 궁금했는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중진 중에 윤핵관이 있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밑줄 치고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대목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의정 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장인데요. 자, 의료 문제를 지금 논의를 했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맨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안 간 거죠? 지금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이라고만 표기가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빠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정말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참에 뭔가 한번 좀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가장 먼저 불렀어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윤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다시 제기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 입장이 뭔지를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와 정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약간 금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지금 이제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야정 협의체가 뭔가 오히려 삐걱거릴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출발한다고 하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한다고 하든 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계님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제발이라고 보내주셨고 어찌합니까님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제발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지정란님 정부는 이때까지 뭐 하다가 수시 접수 앞에서 또 그걸 방패막이로 내세우나요? 오늘 시험인데 이때까지 놀다가 벼락 공부할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마진가님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2부와 3부 인터뷰에서 또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검찰청은 문자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피해자 김 여사의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뉴스였는데요. 이후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건 잠시 후 인터뷰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각을 틀겠습니다. 어떻게 틉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이 사건 2심 판결이 사흘 뒤인 12일 나옵니다. 자, 이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선 집중 대상은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요. 1심 재판부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이에 검찰이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했고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사인데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자 이러면 검찰이 법원 판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에게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게 일반적 관점입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린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검찰이 아닌 법원의 어떤 판결을 철갑 방패로 앞세울 것이고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아닌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로 내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최소한 방조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걸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현직 영부인의 기소라고 하는 이 사건의 상징성에 따른 충격파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앞세운 명품백 불기소 권고 이 결정도 지엽적이고 얇은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뒤에 법원 판결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이것이 명품백 사건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JB가 정리해 주신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수사심의 일부 위원들도 명품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었다. 이런 보도가 뒤에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뭐 이제 그 함께는 안 된 거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판결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JB가 정리해 준 대로 도이치모터스 2심 사건 판결은 12일이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래 임기가 15일까지지만 13일에 지금 퇴임식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아주 주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CK제이님 등 많은 분들은 수사심의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폐지가 답인 건가요? 라고 해주고 계신데 이 논란도 지금 번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가 지금 뭐 여기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건지가 일체 지금 뭐 공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검찰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이 수사심의에 어떤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럴 만한 결정을 내렸겠군이 고개 끄덕일 여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논의도 좀 정치권에서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3부 인터뷰에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명절 앞두고 항상 나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금 체불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어제 고의, 상습 체불 기업 두 곳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두 곳만인가 이게 더 의아했는데 사실은 더 많죠. 그럼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충남의 한 제조업체 경우입니다. 100여 명이 종사하는 기업인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그동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6억 원의 임금을 체불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대표이사는 지난해 2천만 원의 상여금을 가져갔고요. 동생을 감사로 올려서 고에게 임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은 안 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대표이사는 이전에도 34억의 임금 체불이 적발돼 사법 처리된 바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이번 임금 체불 기간에 이 회사에 그러면 경영 상황이 어떻느냐. 매달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을 올렸고요.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순 거짓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역풍이다님 경기가 안 좋으면 직원들도 어렵잖아요. 좀 나눠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라고 지금 꼬집어 주셨는데 아까 두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한 건은 어디입니까? 부산의 기업인데요. 가스 충전소를 여럿 운영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 5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바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2018년에 5명이 넘던 한 지점의 직원 수를 5명 미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차 미사용 수당 그리고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거고요. 수당을.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을 고의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충남의 제조업체 대표이사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 부산의 업체는 1,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신원섭하님이 악덕업주 체불기업 많습니다. 노동부 제대로 일 좀 합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한숙님이 두 곳뿐이겠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먼저 가을님 길 위의 노동자들이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세요라는 주문해 주셨는데 과연 달라질지 이게 조금 주목거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JB가 소개해 주신 기업 중에 한 곳은 이미 사법 처리가 됐는데도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충남 업체 소개해드리면서 2021년 6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야 적발이 된 거잖아요. 4년 동안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얘기는 또 나오겠죠. 근로감독기구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임금체불 조사가 무슨 뭐 명절 앞두고 하는 가끔씩 한 번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도 함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23님이 명절 때만 특별 단속하지 말고 평소에 좀 하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60대 A씨가 2022년 8월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우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A씨는 자기 것인지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우산을 방과 돌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까지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우산과 A씨 우산 모두 검정색 장 우산으로 색상과 크기가 유사해서 착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냥 실수다. 헌재에서 지금 이렇게 봤던 건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게 헌재까지 갈 사건이냐. 그다음에 기소유예 처분할 사건이냐.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또 하나 살떨렸는데 저도 이제 뭐 헬스장 이럴 때 이제 비 오면 우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산 보관 통에 그냥 뭐 수십 개가 꽂혀 있는데 헷갈리는 경우 종종 있어요. 정말로. 나무산 들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종종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일회용 우산 들고 가면 정말 거의 똑같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들었거든요. 살 떨린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과연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사안이냐 이것부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경찰과 검찰까지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현님이 세금이 아깝습니다. 행정력, 공권력 낭비 아닌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달빛소냐님 인심 참 야박하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데이지님 함께하는 삶이 사라진 사회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법의 융통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우산한에 이렇게 정말로 추상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현실은 분명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희나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철저해야 할 때 철저합시다. 철저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